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의 진행을 맡은 시민 MC 장진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포항과 그 주변 지역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는 바로 다음 날 예정됐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새삼 느끼게 되면서도 지진에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간의 시민기자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도 지역민들이 만든 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쓰는 물건을 어떻게 할까 고민한 적 있으시죠? 대전 서구 복수동에서 복수동 엄마랑 아이랑 프리마켓이라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역민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과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이혜은 어린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 요즘 대전 복수동 꿈빛 행복만 모임에서 프리마켓을 개최하였습니다. 작아지거나 쓸모 없어진 물건들도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인기 중심이 됩니다.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하여 다양한 물건들을 알뜰 구매할 수 있고 판매로 하여 즐거운 교체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곳 프리마켓에서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직접 판매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활동도 재미있는 놀이가 됩니다.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마술 공연 관람과 만들기 체험, 직접 뛰어노는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복수동에서 엄마랑 아이랑 프리마켓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리마켓 자리를 만들어서 준비하게 된 계기가 취지는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도 재능도 많은데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자기 재능도 좀 표현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렇게 프리마켓 통해서 공연도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원을 바꾸는 꾸미기 시간도 있고 또 있다. 이곳 프리마켓에서는 직접 물건을 사고 팔고 재미있는 활동도 해보면서 아이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경제활동의 이해와 더불어 가족,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리마켓에서 이번 주말을 알차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어린이 기자 이혜은입니다. 이날 프리마켓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참여해서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사고 파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교육까지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더 즐거운 프리마켓. 다양한 먹거리와 행사로 모두가 즐거운 이런 행사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올해 10년째를 맞은 2017 대전 국제 기타 페스티벌이 대전예술가의 집과 대전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쌀쌀했던 가을 바람을 아름답고 따뜻한 기타 선율로 따뜻하게 물들였다고 하는데요. 야외에서 많은 사람과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야외 콘서트에서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윤나은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연 시작 4시간 전부터 표를 사는 사람들의 줄은 길었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국제 기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많은 명곡들을 만들었던 이정선 기타리스트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기타리스트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등 다양한 국적의 기타리스트들이 모여 그들만의 색깔이 묻어나오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쪽에서는 장인들의 기타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수제기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제기타 제작자들이 참여해 휴대용 기타 끌랑과 우쿨렐레, 다양한 형태의 통기타 등을 전시했으며 시민들은 기타를 직접 연주해보고
기타 구매에 대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전 국제 기타 콩쿠르 대회가 열려 국내외에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들의 치열한 경쟁을 볼 수 있었고,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시민들은 세계 정상급 클래식 기타 교수와의 1대1 레슨을 받으며 세계 기타 연주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돗자리를 펴고 간식을 먹으며 공연을 기다립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무대 앞으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 바로 옆에 위치한 대전 시립미술관 야외 무대에서 기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야외 무대에서는 한국 최초 플라멩코 가수 나엠과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이준호가 출연해 최고의 이국적인 무대를 펼쳤으며 김광석과 주현미의 독특한 협연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또 대전 출신의 클래식 기타 앙상블 피아체레와 집시 밴드인 로페스타도 참가해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아름다운 연주가 계속됐습니다. 저희는 대전에서 나고 자란 기타 전공생들이 만든 피아체레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전 기타 페스티벌 1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들한테 특별하고 의미 있었던 무대였고요. 그리고 대전만큼 클래식 기타가 많이 발전한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표하는 대전 기타 페스티벌에서 저희 기타 그룹 피아체레가 연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시밴드 로페스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타 페스티벌 연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날씨도 좋고 야외에서 연주를 하니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표정들을 보고 그런 음악들로 찾아와서 더욱더 재밌게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 음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가을 정취를 느끼며 아름다운 기타 연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대전 국제 기타 페스티벌.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페스티벌은 매년 다양한 무대로 시민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시민기자 윤나은입니다. 국내외 세계 최정상의 기타리스트를 초청해 수준 높은 기타 음악의 향연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다니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께 정말 좋은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딱한 형식의 관람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야외 무대에서 즐기는 모습이 더욱 좋아 보이는데요. 기타 음악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많았다고 합니다. 내년에 있을 대전 국제 기타 페스티벌에는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지역으로 찾아올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전의 모습을 배경으로 대전 예술인들의 꿈과 사랑을 그리는 대전 로코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전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드는 영화이자 대전을 상징하는 영화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민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중에서 독립영화 부문에 활동 중인 백이원 감독의 새 작품 제작 발표회가 10월 17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부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백이원 감독은 10여 년간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올해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 인터뷰 사제의 날 작품이 초청받아 상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독립영화 감독인데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촬영한 한 장면과 함께 새로 쓰여진 작품을 소개하는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작될 대전 로코 나는 원래 대전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찍으려고 했었다는 프랑스 촬영본을 제외하고 모든 장면이 대전에서 촬영될 예정인데요. 대전 로코는 대전 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합심을 해서 만드는 독립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나오고요. 예술인들의 꿈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전 영화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작품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대전시의 관광 홍보 효과도 제대로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태프들 대부분 대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전시의 예술 부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가슴 뭉클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대전의 어떤 특별한 문화나 특색을 외부인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백이원 감독의 행보와 대전시의 영화 산업이 더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한민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제작하는 영화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백이원 감독의 첫 장편 영화라고 하는데요. 대전의 독립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창작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대전에서 자리를 지키며 꾸준하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전 문화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인재들이 문화산업 발전의 작은 발판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 아이들의 경우 쌀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벼를 직접 수확하고 알곡을 고르며 우리 쌀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진아 어린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구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오롱기로 별의 알맹이를 떨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또 다른 탈곡기로 별을 훑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두 농기구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의 기쁨을 맛봅니다. 올해 독립부로부터 쌀 중심 학교로 선정된 대전 샘머리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쌀과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지난 13일 벼타작 체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먹는 밥에 그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다는 것을 이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고 곡식 한 톨도 소중해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서 이 축제의 백미는 뭐니 해도 벼타작 하나의 씨앗에 불과했던 벼가 봄을 지나 여름을 거쳐 가을 동안 쏙쏙 자라나 여러 톨의 쌀로 탄생하는 과정이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홀태와 호롱기에다가 별을 넣고서 별을 타작하는 그런 체험을 해봤고 쌀로 재밌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았고 재밌었고 쌀이 저희 집 밖까지 오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쪽에선 집으로 아는 새끼 꼬기가 한창입니다. 쌀을 수확하고 그냥 버리는 줄로만 알았던 벼의 부산물이 멋지게 변신하는 모습에 학생들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새끼를 꽈가지고 집진을 만들고 했다는 옛날 조상님들의 지혜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축제를 통해 학생들은 쌀로 다양한 간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인절미는 물론 쌀과자까지 학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운동장에 길게 줄을 선 학생들을 따라 끝도 없이 뽑아지는 쌀과자는 아이들에게 맛과 영양, 재미까지 선사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허수아비 만들기와 벼베기, 떡매치기와 방아찍기 등의 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체험 행사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밥상에만 올라오는 것인 줄 알았던 쌀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걸 보며 세상 그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의 섭리를 느끼고 자연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곧 농촌을 살리고 아이들이 먹거리 살리는 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했던 쌀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밥상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 신기하고 앞으로는 쌀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CNB 학생기자 황진아입니다. 네, 쌀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체험해봤습니다. 도심 속 아이들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고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고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요즘 뉴스에서 전하는 사건 중에 자식이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효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지는 요즘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환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6년 어머님을 잃고 슬픔에 잠긴 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릴 수 없을까 생각하던 중 효지개를 생각한 이군익 씨.
걸어서 산에 오르실 수 없는 아버지를 위해 특수 제작한 지게에 아버지를 치고 금강산 등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지게 무게 14kg, 아버지의 체중 46kg, 합해서 60kg에 달하는 무게를 등에 치고 그렇게 이군익 씨는 금강산을 올랐습니다. 아버님이 이걸 딱 보시더니 저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 이렇게 경치는 좋은데 앉을 데가 없는데 쓰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의자를 저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무리 봐도 의자가 불편하다. 너 하는 짓이 영 그렇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 했다 이런 식으로. 금강산 입구 통관대에서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북한 관리원도 90세 넘은 아버지를 지게에 치고 금강산에 오른다 하니 감격하는 눈치였습니다. 물품을 검색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 의자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좁아가지고 이게 들어가지질 않는데 이게 뭡니까?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마침 아버님이 저쪽에 있어서 저분이 아버님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고 금강산 올라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 아버님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는데 올해 92입니다. 굉장히 좀 굳었던 표정이 싹 풀리면서 이후에도 덕유산과 팔공산, 중국의 태산도 효지개로 등산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효자가 중국에 왔다면서 중국 전역에 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보면 항상 제 뒷좌석에 아버님이 차 백미러로 보였는데 어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백미러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군익 씨의 효심을 본받고 지켜내기 위해 2017 효문화 뿌리축제에서 이군익 씨를 초청했습니다. 이번 축제에 이군익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에 올랐던 효지개를 대전시에 기증했습니다. 이군익 선생께서 정말 부모님을 금강산에 모셨던 그 현장의 그 지게를 우리가 인수해서 정말 교육 자료로 잘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효지개를 등에 지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효사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는 숭고한 정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기자 이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존재 부모.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늘 잊지 않고 효의 의미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에만 있는 효도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효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늦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17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행사장을 찾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다양한 체험과 전시에 전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홍연 어린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짚라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VR과 실제 장비, 바람, 비행 속도 등을 계산해 가상현실 속 세계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와서 여러 가지 VR 체험을 해봤는데 VR 체험을 해서 더욱더 생동감 있게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한 3D 펜을 사용하여 한비탄 모양, 동물 모양, 꽃 모양 등 다양한 모습들을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에서 펼쳐지는 2017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열리고 있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VR, 가상현실 체험, 스마트홈 체험존, 3D 펜 체험, 대덕특구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행사장에 방문한 가족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는 체험 나도 방송인이라는 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숙제 때문에 여기 와서 들렸는데요.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 영재 여기 교육하고 너무 부스도 많고 다양해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하루 즐기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정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와 이번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주말을 받아 찾아왔는데 다른 체험도 다양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잘 못 접했던 VR 이걸 가상 체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스릴 있고 재미있고 아이들이 또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특히 6명이 함께 체험하는 VR 라이더는 긴 줄을 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과 연계로 진행한 유송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워터 홀로그램 쇼도 진행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2017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내년에도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 기자 이용현입니다. (2017)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벌써 20회째라고 하는데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축제로 자리 잡아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창조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다채로운 행사로 우리 지역에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올해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놓쳤다면 내년에는 잊지 말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시민기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뉴스들로 꾸며봤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CNB 시민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소하지만 특별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CNB 시민기자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CNB 뉴스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민기자 뉴스를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동 기대합니다.